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심프로의 계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6월 30일, 6월 마지막 거래일 오전 6시, 7시 32분입니다. 네, 목요일이고요. 어느덧 벌써 1, 2분기가 마감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등의 그리고 GDP 부진 속에서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0.27% 상승했고요. 나스닥 0.03% 하락, S&P 500 0.07%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20%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파월이 어떤 내용 발언을 했는지 잠시 후에 뉴스 살펴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어제 2% 상승했었는데 1.77% 하락하면서 다시 110달러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 이렇게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면서 적어도 이 박스권은 유지가 되면은 매매하는데 좀 수월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 큰 폭으로 하락한 이런 식으로 2% 넘게 2.98% 정도 하락한 뒤에 보통 이렇게 빠지면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은 약간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일단 하락하는 것에 있어서는 경직되는 상황은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은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전 저점이 이 부분이고 그 전 저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서 바닥을 잡아주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좀 다시 한번 이제 추가 하락보다는 적어도 횡보할 수 있는 구간들이 생기고 다른 경제 지표들 확인하면서 다음 구간들을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시기가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남겨져 있는 7월 12일부터 14일 날 예정되어 있는 CPI 경제 지표라든가 PPI 이런 경제 지표들 발표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8일 날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하는 것 그 스케줄 맞춰서 이런 흐름들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뭐 이게 이때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은 또 밑으로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지금 경제 지표 나올 때까지는 이 박스권 흐름이 유지되면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잘 접근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뉴스 종합해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니까요. 네, 계속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차트입니다. 이때 오늘은 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087% 네, 되고 있고 이게 또 시장이 상승하면 해야지 국채금리가 이제 그러니까 복합적인 내용인데 뭐 국채 금리도 하락을 해줘야 되고 환율도 빠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나와야지 시장이 좀 올라오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S&P 500 공포 지수입니다. S&P 500 빅스 지수고요. 공포 지수. 지금 뭐 딱히 뭐 없이 그 약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도 그냥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차트는 그 원숭이 두창 관련주 미국의 시가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또 강보합권으로 상승폭이 나왔었는데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이 박스권은 유지가 되고 있는 점 그리고 추가적인 뉴스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어, 이 뉴스들 살펴보면서 그리고 개별 종목 흐름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이제 전체적인 그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제 이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늘 그 반도체가 좀 빠졌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 부분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유가도 하락하다 보니까 뭐 엑슨모빌이라든가 옥시덴탈이라든가 등등 뭐 정유사들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쪽 섹터를 제외하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1.47%, 애플 1.30%, 메타 워낙에 많이 빠졌으니까 좀 많이 상승했고요. 오늘 2%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아마존은 1.42%, 테슬라는 1.79% 하락했습니다. 오늘 역시 혼조세 마감 해가지고 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파월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경제 연착륙은 장담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어도 물가를 잡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소프트 랜딩이 힘들 거라고 의미하는 것 같고, 고통이 있어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것은 금리 인상을 세게 때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6월 달에 75bp를 상승시켰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7월에도 75bp를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75bp라는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숫자였는데, 7월 달에 연속적으로 그 75bp를 때리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약간 좀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7월 28일 날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7월 12일에서 14일 날 경제지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나오는 경제지표가 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75bp가 아니라 100bp 올릴 수도 있다라는 시장 의견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100bp에 대한 숫자에 대한 공포로 시장에 대해서 조정에 대한 좀 명분을 준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2, 14일이 다가올 때까지는 최대한 올라가는 것들은 현금 확보 잘 하시면서 이 인플레이션 확인하면서 또 이제 금리 인상 어떻게 진행될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하는 데 있어서도 갑자기 경제지표 나오면서 한 방에 갑자기 막 2%씩 3%씩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항상 이 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현금 뭐 비중 베팅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자제하면서 잘 살펴보면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서.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제 멜스터 연은 총재가 7월 달에도 0.75bp 인상한 75bp 금리 인상하는 것에 지지를 한다고 표명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bp에 대한 공포만 없으면은 무난히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어제 전달해드렸던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이제 나토 가입하는 데 있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토를 가입하게 되면은 이 두 국가가 러시아가 핵 배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면 지금 확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확전이 되게 되면은 물가 안 잡힙니다. 인플레이션 꺾일 수가 없거든요. 네, 확전이 되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이제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꺾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더 세게 때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상당히 어려운 구간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입은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나온 뉴스가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에 무기 재정 지원을 요청을 했고, 나토도 그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지지한다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러시아 쪽에서 좀 어떤 액션이 취해지지 않을까, 이 최전방에다가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핵 잠수함 얘기도 있었죠. 그런 식으로 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 이도훈 외교차관이 내달 초, 7월 초에 우크라이나 재건하는 회의에 참석한다고 일정이 잡혔습니다. 다음 달 4일에서 5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재건 회의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최근에 그 일정 전달해드렸던 게 월요일 날 전달해드렸죠. 산업부 장관이 지금 원전 세일즈 떠났다. 그래서 목요일 날 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마침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큰 폭으로 상승해 주는 종목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서 이번에는 원전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이 재건을 준비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4일에서 5일까지. 그러면은 4일에서 5일이 다음 주 그 화요일이 이제 7월 5일이니까요. 그때까지 한번 재건주 움직이는 거 잘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 관련주 흐름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재건주 뉴스가 좀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외무부 장관이 중국이 오판해서 대만 침공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그 인도가 약간 좀 같은 편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나머지 뭐 EU라든가 뭐 나토라고 해도 될 것 같고, 나토, 그리고 미국, 나머지 국가들은 이게 이쪽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 국가들이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는 나라들이어서 지금 러시아는 이미 하고 있고, 중국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불안감, 그리고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기도 힘들 수 있는 부분들 있을 것으로 조금 보여집니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다라면은. 그리고 이제 원전 앞서서 말씀드린 폴란드 방산 수출, 이제 윤 대통령이 순방 첫 번째 성과 낸다라고 그런 내용들이고요. 한전 기술은 체코하고 신규 원전 사업 MOU 체결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카자흐스탄하고 이제 협력 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 뉴스를 전달을 해드렸죠. 그래서 장중에 뭐 움직이는 종목도 조금 소폭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섹터 수급으로 완전 다 올라가다 보니까 개별적 흐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조금은 좋은 내용입니다. 신용거래하는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뭐 물론 뭐 다른 뭐 창구에서도 신용거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거래 융자 쓰는 거에 있어서 연중 최저점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2020년도 이후에 신규로 투입된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그 전에 많기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시장 자체가 좀 돈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신용융자가 뭐 많을 때는 28조 막 이런 식으로 쌓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17조까지 내려왔고요. 개인적으로는 2020년도 이전에는 이거보다 밑으로 빠져야지, 한 12에서 14조 정도는 빠져줘야지 좀 시장이 반등을 했었는데, 어쨌든 시장 사이즈가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도만 빠져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이긴 합니다. 시장 바닥권 다 와간다는 뉴스고요. 음, 그 반등하는 장세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용융자 거래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신용 거래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 신용을 태워서 이 담보금을 그 담보를 맡겨놓고 돈을 더 빌려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갖고 와서 이게 어떻게 털릴지 모르는, 그 시장 상황이 워낙 변동성이 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털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중을 어떻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비중을 채워 나갈지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무분별하게 신용거래 사용하시다가 큰일 나시니까 조심해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2030년 UAM 대중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보다 싸게 탄다라고 일단 좋은 뉴스는 나왔는데, 이렇게 될지는 일단은 뭐 아직 남아 있는 기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은 UAM이라고 하면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보면 되시고요. 드론 관련주입니다. 도심 항공, 죄송합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래서 드론 관련주 보시면 되시겠고, 드론 관련주도 그 최근에 시장 하락하고 나서, 시장이 꺾이고 나서 최근에 이렇게 바닥 잡는 종목들, 갑자기 이렇게 슈팅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한번 이제 위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들 개별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관련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율차 최고 수혜 산업으로 차량용 반도체 전쟁이 이뤄지고 있고, 어제 전달해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금 뭐 450조 지금 투자한다 하고 있는 내용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금리 인상 시기, 그리고 경제 침체기, 그리고 양적 긴축기에서 시장이 이렇게 내려올 때, 소비가 위축될 때, 이럴 때 투자하는 회사들이 여러 기업들의 캐파를 다 먹어갈 수 있는 시장으로, 구간으로 보시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런 구간들이 있으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는 구간들이 분명히 올 거니까, 요럴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럴 때 투자하는 회사들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런 맥점을 두시고서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안 그래도 어제 장중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이것도 그 개별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세계 1위 현대 수소차 경쟁력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 건데, 경제성에 제동 걸리나라고. 지금 뭐 2차 전지 뭐 200kW 전지에 대해서 개발 기술적 한계에 있어서 지금 후속 개발이 잠정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수소차는 기술 포기하는 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수소 섹터는 당분간 조금은 한 발짝 떨어져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폴란드 정상이 원자력과 LNG 운반선 협력 모색기로 했고, 원자력은 움직였고 LNG도 움직인 게 있는데 LNG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돈이 들어왔던 종목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다른 뭐 국가들하고 MOU라든가 무슨 협력을 체결하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LNG라고 하면은 또 에너지랑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그룹은 클린테크 분야에 2조 투자한다, 친환경 사업을 키운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이쪽으로 그 섹터를 오늘 보셔야 되는 섹터,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 시장에서는 무조건 봐야 되는 섹터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다가 좀 이런 식으로 볼 섹터를 남겨두겠고요. 그리고 WHO에서 원숭이 두창, 아동 등 취약계층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뉴스기도 하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에 있어서는 조금은 좋은 뉴스이기도 합니다.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중에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sek터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북 핵실험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삼각 공조에 대해서 강화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어제 새로운 테마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재용 정의선도 나섰습니다. 어떤 테마냐면은 이 사우디 있죠?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빈살만이라는 이 왕자가 640조 원짜리 네옴시티, 예전에는 이제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아이고 죄송합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을 움직이는 그런 테마였는데, 어제 안 그래도 좀 움직이더라고요.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근데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이 스마트 시티가 이 막 시장을 막 이끌고 올라가는 뭐 주도주 역할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주도주 역할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 대금도 그렇게 크게 들어온 적도 없고, 거래량도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항상 뭐 올라갔다가 금세 빠지는 그런 테마였는데, 어쨌든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이 있으니까 살펴봐야 되는 섹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 그리고 관련주들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옴시티, 스마트 시티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옴시티 먼저 보면은 히림이라는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제 이 건설주죠. 이 카타르에 이제 예전에 이제 건설 수주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관련주로 상한가를 갔고, 일단은 매물을 한번 소화를 했으니까 일단 7,000원 조정을 기다리는 것도 매매 방법일 수 있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한 번 더 이게 한 121선까지 매물대는 있잖아요. 121선 그리고 9,000원까지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두 가지 포인트 잡고 매매 방법을 세울 수 있겠고요. 오늘 아침에 뭐 시초가 얼마나 뜰지 모르겠지만, 시초가 발생하는 것 보고 일단은 뱉어내는 거 보고 횡보 구간에서 시초가 돌파 매매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눌림목 매매가 있겠죠. 눌림목 매매라고 하면은 지금 그 전에 이 바닥권이었던 이 7,000원 부근에서 눌릴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여기에서 박스 잘 만들어 주는지 보고, 여기에서 그 물량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지지해 주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탈하면은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빠른 손절을 한다든지, 그때도 대응 전략을 세워놓고 매매 전략을 수립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아침에 뭐 당장에 매매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돌파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초가 잘 확인하시면서, 그리고
시가 돌파하는 모습, 거래량 들어오는 모습 확인하면서 참고해 보시면 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한미글로벌이라는 좀 시가총액이 그래도 조금 되는 한미글로벌. 죄송합니다. 시가총액이 작네요. 한미 다른 종목하고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한미그룹 자체가 워낙에 시가총액이 큰 그룹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한미글로벌도 그 건설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거래량은 좀 들어오긴 했는데 테마주로서는 지금 히림이라는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네, 대장주여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냥 히림 하나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시티로는. 그리고 신재생 관련주 관련해서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게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오이 그 석유, 그러니까 화석 연료, 죄송합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그 안에 뭐 드론도 움직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 IoT 있죠.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관련주들이 꽤나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도 이쪽으로 들어가서 어제 CS 베어링이 풍력으로 지금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SDN이 있고, 그리고 뭐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온 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몇 달간 여기만 올라오면은 이렇게 매도세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어제도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뚫어놨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 장중에 오전장에 신재생 에너지 풍력, 특히 풍력에서 좀 움직인다 싶으면은 요거 매매 포인트 잡아가지고 다음 매물대까지 일단은 어제 전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7,000원 한번 잡아놓고 그 다음 매물대가 한 7,500원에서 8,000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래량이 또 의미 있는 거래량입니다. 지금 거의 1년 넘게 안 터지던 거래량이 지금 터지는 거여가지고 요때 한번 올라와 줄 수 있는지 흐름 잘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신성 ENG 뭐 태양광인데 태양광은 풍력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흐름이고 그래도 이 전체적인 추세는 어느 정도 이 120 장기이평 121선을 밑으로 돌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수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풍력이랑 또 태양광이랑 그 순환매가 또 따로 분리해서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도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뭐 요때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요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하면은 또 대장주가 OCI죠. OCI. 네, OCI 굉장히 큰 폭으로 잘 상승해주고 있고 정고점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폴리실리콘이 지금 그 태양광 패널 원재료인데 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OCI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는 원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는 아무래도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 있다 보니까 우리 기술 그 원전 관련주고요. 그리고 보성파워텍도 원전 관련주. 그리고 이거 윌링스는 태양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실 게 서전기전도 원전이고요. 오르비텍 원전, 그리고 에너토크 원전, 한신기계 원전, 그리고 일진파워도 원전 관련주들 지금 그 흐름들 굉장히 좋은 모습. 그리고 제가 계속 전달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G2파워라든가 그리고 피코그램이었는데 이 종목들보다는 쉬었던 종목들이 우리 기술 같이 이렇게 쉬어가던 종목들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나와주고 있어서 일단은 이번 정부 내내 원전은 지켜봐야 되는 섹터인데 오늘은 그 디데이가 일단은 1차적으로 그 잡혀 있는 날이다 보니까 음봉으로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00원 요 정도가 매물 그 어제 시간에 상한가 거래 그 마감 가격인데 여기에서 쭉 빠지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빠지지 않고 횡보할 수 있는 구간들 만들어지는지 이 횡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횡보해주다가 다시 시초가 돌파할 때는 다시 한번 다음 매물대까지 올리칠 수 있는 흐름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잘 살펴보셔야 되는 흐름입니다. 그냥 뭐 시초가에 냅다 사버리거나 잠깐 눌렸다가 애매하게 이렇게 횡보해 주는데 사시지 말고요. 어느 정도 횡보해 주는 흐름 그리고 거래량 증가하는 모습, 매수세 들어오는 모습
매수세가 실질적으로 호가창에 따다다닥 이렇게 체결되는 모습들 잘 보시고 횡보해주다가 돌파해주면서 수렴해주면서 돌파해주는 모습 기대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관련주로는 그 일승이라는 종목인데 일승은 LNG선 관련주고요. LNG. 그래서 어제 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1차적으로 이 시장 하락폭에 의해서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 그래서 21선까지 회복을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일단은 어제의 고점 그 4,000원까지 올라와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은 4,250원 요 박스권 그 추세를 그 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 이평 자체도 이 121선도 이렇게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 세우는 구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 올라와 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온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온테크라는 종목이 드론 관련주고요. 기술적으로 살펴보면은 120에서는 이렇게 돌려주고 있고, 최근에 시장 때문에 이렇게 빠졌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방 지지선 구축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일단은 거래량은 증가하면서 뉴스도 붙었고, 요런 구간들에서 뭐 테마 붙어가지고 또 수단매 돌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이런 종목들 잘 살펴보셔야 되실 것 같고, 네온테크 말고 베셀이라는 종목도 드론 관련주이고요. 그리고 퍼스텍이라는 종목도 드론 관련주입니다. 퍼스텍은 뭐 방산도 엮여 있고 재건 관련주이기도 하고 재료가 좀 많이 엮여 있는 그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어제 퓨런티어라는 종목이 반도체는 아니지만은 그 라이다 기술이 있습니다. 라이다 기술 뭐 반도체로 엮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자율주행 관련주고요. 라이다 기술을 통해서 자율주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거래량 굉장히 좋고, 요때도 한번 제대로 들어왔다가 시장 때문에 같이 내려왔고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니까 전고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박스권 흐름 잘 보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분봉상에서 이 분봉상에서 수렴을 시키고 거래량이 증가할 때 돌파 매매는 단기적으로 2%든 5%든 쌓아 나가실 수 있는 매매 포인트 잡아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수렴을 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돌파할 때 이때 동참하시면은 어느 정도, 물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어떤 섹터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수급 자체가 들어올 수 있는 테마라든지 산업군 그리고 재료 이런 거를 확인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겠죠. 어떤 종목이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집중되어 있는 시선이 몰려 있는 종목인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뭐 모트렉스라는 종목도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하단 정도는 유지해주는 모습, 단기적으로는 뭐 11선, 21선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 하면은 저희가 미코바이오메드가 대장주인데 지금 아직 양봉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21선 지지는 어느 정도 해주는 모습인데, 여기서 21선 지지 해주는 양봉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대응 구간을 뭐 21선 이탈하면 뭐 손절할 거야, 아니면은 어느 정도 가격까지 빠지면은 추가 매수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전략을 대응하시면서 살펴보시면서 매수세 확인하시면서 양봉 확인하면서 매매 접근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재료 자체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질병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봐야 되는, 장중에 무조건 매매하시라는 게 아니라 관찰은 하셔야 되는 섹터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관련주로는 블루베리 NFT라는 종목도 있고요. 이 종목이 오히려 양봉이 어제 발생을 해서 좀 더 괜찮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녹십자 MS, 그리고 뭐 HK 이노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21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 관련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일정이 있다 보니까 재건 관련주 보면은 여기서 또 올라온 종목이 있더라고요. 광진실업은 아니고요.
여기서 삼부토건이 지금 다시 새롭게 올라오는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재건 관련주입니다. 요때 상한가를 갔었고 요때 어제 이제 시간의 거래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는데 어쨌든 다음 주까지 일정이 있습니다. 요런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뭐 몇 번 전달해드렸던 현대에버다임이라든가 그리고 데모라는 종목 그리고 서암기계공업 그리고 퍼스텍도 그 재건 관련주고요. 그리고 헤인이라는 종목도 재건 관련주고요. 어제 또 다른 종목이 또 우린 PTS라는 종목도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추세가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시장이 막 꺾여져 내려오는데 21선 깨지도 않고 물론 고점에서 떨어진 것은 있지만은 21선 그 추세 자체를 깨버리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탄탄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단기 일정 잡아서 이번에 원전 설명드린 것처럼 재건 관련주도 일정 잡아놓고 매매에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아서 30분이나 이제 방송을 찍었네요. 어쨌든 오늘도 소외되지 않는 장세 맞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전달해드린 원전 내용 기반으로 좀 원전 관련주들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내일도 오전에 뉴스 종합해서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